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. 엥 아닌데 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닉네임이시네요. 엥 아닌데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에요. 선익 시스템을 보내주셨습니다. 요즘에 알고 계시죠?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부각받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쭉쭉 갔습니다. 그 중에서도 거의 뭐 대장격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보시죠. 오늘 하루 만에 17%가 빠졌습니다. 아니 특별하게 악재가 될 만한 이슈가 부각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최근 너무 많이 올라와서 차익 실현이 급하게 오늘장에 나와서 그런지 2만 원에 10% 들어가셨거든요. 자, 그런데 지금 주가 바로 오늘 17%가 쭉 빠지면서 18,6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. 사실 뭐 선익 시스템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죠. 맥스트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이런 관련주들의 주가도 동시다발적으로 다 급락을 했습니다. 혹시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선익 시스템 지금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엥 아닌데 님께서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. 오늘 너무 빠졌는데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? 라는 굉장히 불안감이 묻어나오는 질문이죠. 지금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운영자님, 선익 시스템을 필두로 해서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 관련된 기대감이 좀 일어났거든요. 주가도 많이 올랐다가 오늘 갑자기 한 번에 와장창 빠졌습니다. 이거 특별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? 오늘 뭐 시장의 특징이 제가 그런 장세라고 했지 않습니까? 좀 오늘 시장 자체가 조금 뭐 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시장이 좀 종목별 변동성이 컸어요. 네. 일단은 선익 시스템 주가 하락 자체는 많이 떴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. 선익 시스템 회사 자체는 본래 이제 회사가 디스플레이 OLED 증착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. 동아일텍이라는 회사를 좀 지배를 하고 있는 쪽이고 본래 그러니까 동아일텍 자체가 LG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. 근데 이제 선익 시스템이 그것보다는 장비보다는 회사가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해가지고 그 AR, VR을 실현할 수 있는 장비를 공급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. 그래가지고 메타버스로 연결이 좀 돼 있어요. 그래서 관련 종목이 선익 시스템하고 장비회사 관련해가지고 이 08989 코세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. 이 종목도 오늘 7% 정도 떨어지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이유 자체가 내년도 이제 그 세스 2023의 시장의 이슈 자체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도 가장 지금 시장에서 내년도의 키워드 자체가 XR 확장 현실 관련해 가지고 왜냐하면 애플이 내년도에 2023년도 하반기 때 확장 현실을 실현할 수 있는 3D 센싱을 구현하는 카메라를 아이폰을 기기를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. 아이폰 프로 맥스 쪽에 그걸 더 탑재를 할 거다. 그래서 내년도 시장의 가장 큰 세스 2023의 이슈 자체가 XR 확장 형식과 관련된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관련 것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거라 가지고 본래 이제 세스 2023 관련 것들은 빠르면 11월 중순부터 움직임이 시작돼 가지고 그리고 잠깐 또 차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또 12월 한 20일부터 움직임이 전개돼 가지고 1월달 내년도 1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지금 세스 2023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. 그때 연초까지 움직이는 게 관련된 종목들이거든요. 그래서 보통 패턴이죠. 네, 패턴이죠. 근데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떨어졌지만 앞서 이제 장비와 관련해서 선익 시스템이라든가 코세스로 떨어졌지만은 관련 쪽에 메타버스 구현할 수 있는 덱스터라든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맥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 종목들 오늘 다 떨어졌어요. 맞습니다. 다 떨어졌고 그 다음에 떨어지더라고요. 떨어졌고 그 다음에 3D 센싱과 관련해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그 나무가 관련된 카메라 모듈 기업도 오늘 6.8% 떨어졌어요. 주가 보시다시피 많이 차트를 보시다시피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? 얼른 국면 쪽에 또 시장 흐름 자체가 요즘 수급이 안 좋으니까 중국발 소비 성장 관련 종목들로 관심이 쏠리니까 이쪽에 관련 종목들 왜냐하면 요즘 시장 자체가 함께 다 같이 수급이 안 좋아서 못 가거든요. 그런 영향이 짙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바통 터치 일어나군요. 그러면 이 종목 선익 시스템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? 이 종목은 저는 그래 보세요. 이 회사 장비 자체가 얼마만큼 그런 메타버스 구현할 수 있는 장비 쪽에 기술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관련 쪽에 이슈가 된 것 자체가 꽤 오래됐거든요. 근데 실적이 전혀 따라주지 않습니다. 이게 적자 쪽이고요. 그래서 이것도 저는 테마로 봐요. 그래서 저는 요즘 뭐 테마 종목들 같은 경우 요즘 그래 테마 종목 같은 경우 많이 슬림화가 되거든요.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여전히 내년도 세스 2023까지 제로 가치는 살아있다고 좀 봐요. 그래서 다시 움직이면 전개될 건데 다만 이 종목이 일단 직전 고점이 올해 9월 달에 27,000원대 고점 언저리 25,000원대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고점돼서 밀렸기 때문에 결국은 지난주 금요일 날 약간 단기 고점이 나온 거죠. 그래서 일단은 세스 2023의 제로가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테마의 중심의 핵심 종목이거든요. 펀드메타 자체는 따라주지는 않지만은
그래서 제가 만약에 메타버스 관련 쪽에 저는 이제 권해드린다 한다면 제가 나무가 주식을 좀 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. 나무가. 예산은 예산은 이제 3D 센싱을 구현할 수 있는 그 기술력 갖고 있는 이쪽에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 자체가 LG 이노텍밖에 없는 쪽인데 중성 종목 중에서 나무가요. 왜냐하면 이 회사는 실적 자체가 아주 탄탄합니다. 실적 자체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현재 PER 기준에서 6배, 7배밖에 안 되거든요. 네. 실적이 따라주는 주식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메타버스 관련된 쪽에 이제 펀드메탈을 갖춰준 종목을 고려한다 한다면 나무가를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바라겠고 선익 시스템 주가 자체는 일단은 단기에 이 경우 뭐 어떻게 되든 간에 1월 달 안에 팔고 나와야 되겠죠. 네. 근데 제가 보기엔 한번 한 차례 다시 최근에 고점이 24,000~25,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좀 봐요. 다만 네. 예사 보시다시피 거의 뭐 시가총액 1,700억짜리인데 작년도에 100억 이상 적자가 났고요. 100억 네. 이상 적자가 났고 현재도 예사 자체도 현재 보시다시피 지금 올해 얼마 적자입니까? 이거 뭐 300억 거의 지금 3분기까지 240억 정도 적자예요. 네. 적자입니다. 상당히 좀 재무능이 안 좋고요. 그다음에 자본이 지금 500억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1,700억이니까 근데 좀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서 분명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.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아직까지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리바운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최근에 고점, 지난주 금요일날 고점을 상회하기 쉽지 않아 보이니까 2만 한 3천 원 정도 올라가면 팔고 나오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. 가급적 테마 종목이라 한다 하더라도 펀드메탈 따라진 종목 가지고 접근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. 그 정도까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선익 시스템 살펴드렸습니다. 일단은 뭐 손실 없이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23,000원 부근부터는 매도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. 그렇지만 한 가지 꼭 교훈으로 가져가야 될 건요. 이렇게 테마적인 성격이 붙은 종목들 가운데서는 조금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. 실적이 좀 받쳐줄 만한 종목으로 선택을 해보시면 앞으로는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. 자, 이렇게 앵 아닌데님의 선익 시스템까지 살펴드렸습니다.